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 초등평가 담당 장학사 이수정입니다. 알록달록 멋들어진 단풍과 함께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가을은 결실을 보는 시기임과 동시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도전하게 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올해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실 현장에서 겪었던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힘들지만 올 가을도 멋지고 특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온라인 사례 나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 세 분의 선생님께서 함께 나눔을 해주실 텐데요. 1부에서는 코로나19 그리고 경기 초등 성장 중심 평가의 변화라는 주제로 고촌초등학교 박동섭 선생님께서 이해 부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원격에서 만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가라는 주제로 송라초등학교 김수미 선생님께서 초등 저학년에서의 성장 중심 평가와 피드백 사례를 나눠주시겠습니다. 3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성장 중심 평가를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능길초등학교 이선숙 선생님께서 초등 고학년에서의 성장 중심 평가와 피드백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성장 중심 평가 정책과 관련한 이해 부분에 대해 박동섭 선생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기술이 고도화되고 환경의 고도화,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처음 산업사회에서는 암기와 강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인간의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주입해서 노동자를 양산하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식정보사회는 지식 전달 능력을 중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창조 기반 사회로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의 학생평가는 단순한 암기 위주의 평가로서 기억력을 테스트하고 이 결과로 학생들 간의 비교와 서열을 짓고 1등부터 100등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열을 정한 다음에 한 줄로 세우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교실에 수업에서 많이 나타났고요. 정답을 대답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형태의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에 시험 본다라고 하는 수업과 분리된 평가와 수업이 일치되지 않는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이 상당히 사람들이 수행평가를 굉장히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해서 처음 수행평가가 도입됐을 때는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줄 세우기식의 평가에서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학습자를 위한 평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평가의 형태가 진단적이고 형성적인 평가, 그리고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려면 교사 혼자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평가, 동료들이 상호 간에 평가하는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평가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분절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교수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는 학습을 설계할 때 수업의 장면과 평가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구체화시킵니다. 이때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학습자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교사의 역량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습을 설계한 후에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수업은 평가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수업과 평가가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 및 평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게 되고, 이는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교사 자신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교육과정 구성의 중심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강화되는 것이고요. 학생은 수업에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교사는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학생의 지식의 전이에도 도움을 주고 스스로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중점도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하게 되고, 성취 기준을 교사가 직접 재구조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수업에서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수 학습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평가는 인지적인 암기력 테스트였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네, 성장 중심 평가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학생이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참된 학력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시하여 참된 학력을 학생이 기르기 위해 전면적인 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성장 중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평가 패러다임이 확장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와 대비되는 모습을 성장 중심 평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중심 평가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이고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 중에 평가를 떨어뜨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평가를 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는, 그리고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고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교사별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오지선다형의 선택형 평가가 아닌 논술형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도 즐겁고 교사도 즐거운 평가로서 수업이 즐겁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네, 성장 중심 평가의 운영 절차는 간단하게 예시 자료만 보여드리고 뒤에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평가 계획에서부터 평가 도구의 개발, 시행, 피드백 및 결과 산출, 기록까지 모두 교사가 직접 계획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스스로 교사가 관찰하게 되고 학생도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평가에도 학생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게 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네, 성장 중심 평가에서 지켜주셔야 할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과제를 개발하셔야 될 텐데 초등은 적어도 7개 교과 이상을 평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교사별 교육과정을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다 계획하시겠지만 교과목 수가 무척 많기 때문에 주변 선생님들과 협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교육부에서도 제시했지만 학년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한 수행평가 과제를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참된 학력을 기르기 위한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평가인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능력도 꼭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기반해서 학생의 변화, 선생님께서 설정하신 일정 수준을 학생 모두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평가의 유의점을 지켜서 평가를 하신다면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모두에게 신뢰받는 평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격 수업에서의 학생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도 초등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강제돼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사별 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찾아와서 모두가 당황하고 혼란 속에서 지금까지 수업과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제 우리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성장 중심 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원격 수업 중에 학생 평가와 학생부 기재를 다음과 같이 유형 4개로 제시했습니다. 유형 1과 2는 수행 주체를 선생님께서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유형이고요. 유형 3번과 4번은 수행 주체를 선생님께서 관찰과 확인하실 수 없는 유형입니다. 학생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장부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 기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평가 계획 수립과 수행평가 과제 개발, 평가 시행 및 채점,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기록, 이런 4개의 과정을 통해서 원격 수업의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평가 계획을 수립하실 때 원격 수업 관련 지침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혼자 하시면 안 되고요. 학교에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와 아마 겸하게 될 텐데 학교에서 이 원격 수업 관리 규정을 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또한 원격 수업은 결시생에 대한 규정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교육부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최신화시키셔서 평가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는 공정성에 굉장히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수행 주체를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실 수 없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학년협의회에서 개발하셔야 합니다. 네, 평가 시행과 채점은 원격 수업의 경우 학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녹화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함께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기록은 대면, 유선,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셔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격 수업에서는 수행 주체를 선생님께서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셨을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 주체를 관찰하고 확인하실 수가 없다면 선생님께서는 학생부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원격 수업 당시에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을 선생님께서 등교 수업에 활용해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확인하셨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 주체를 관찰하고 확인하셨을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는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학생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형 1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확인이 가능한 것을 유형 1번으로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구글 미트를 사용해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6학년 담임교사인데 소금을 직접 불어보라고 하고 그것을 관찰하셨다면 그것은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직접 소금을 부는 것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가 없겠죠. 유형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후 관찰 확인이 가능한 유형을 유형 2번으로 규정했는데요. 원격 수업 후에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서 교사가 직접 관찰 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실시간 쌍방향에서 시를 제시하시고 뒷부분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셨다면 쌍방향 끝날 때까지 과제를 거두시고 그것을 수업이 끝난 뒤에 확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학생부에 기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 3번과 4번은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 없는 유형입니다. 수업 후 관찰과 확인이 불가한 두 가지 유형인데요. 원격 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및 학생부에 기재가 불가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교 수업에서 이러한 과제물을 가지고 수업을 하셨다면 학생이 그 과제물을 가지고 수행을 한 것을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셨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4번은 원격 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 문자 메시지와 댓글 등의 수행 주체와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엔 유형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유형 1번과 2번에서 제가 시를 제시하고 시의 뒷부분을 써봐라 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받으셨다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이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것을 보셨다면 가능한 유형 2번이고요. 타이핑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유형 4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전달 연수에서도 유형 2번과 4번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명확한 지침은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수행 주체를 직접 확인하셨다면 학생부에 기재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네, 원격 수업 평가의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의 분산 실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1학기에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동안 못 봤던 평가를 다 보느라 아이들도 힘들고 저도 무척 힘들었는데요. 이러한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의 시기와 방법을 분산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결시한 경우 경기도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과 학교에서 마련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정말 중요해서 이거는 학생이라면 별표를 치라고 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따라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이것을 임의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 영역을 한 개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각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 수준 특성 및 학습 활동 참여도 등을 파악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내실 있게 한 개 영역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4개 영역별 활동 내용과 평가 방법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에서 결정하셔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지 않아도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교육부 훈령 제343호는 법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과 학교에서는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초등은 전 교과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통해 가능한 학생 관찰 기회를 확보하셔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내실 있게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격 수업 기간 중에 선생님께서 직접 수행 주체를 관찰하고 확인하실 수가 없다면 그 과제물을 가지고 등교 수업에서 활용하셔서 학생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 평가 관리의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및 평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9번의 기존 왼쪽에 보시는 것이 2019년 이후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분리해서 적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중등하고 달라서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 운영, 평가 결과 처리를 별도로 초등학교만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거라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께서 혼자 교사별 교육과정으로 모든 평가를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셔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생님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마련하셔서 학기 초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시고 학년협의회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평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친 것처럼 교사별 평가의 경우에도 선생님 혼자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지 마시고 학년협의회를 통해 동학년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신 후에 평가 도구를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평가 결과를 교수학습 개선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시고 선생님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 평가의 결과를 이의 신청 절차를 정비하셔서 학생이 평가 결과에 의문을 갖는다면 그 즉시 평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에, 어떤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실지를 정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나이스도 교사별 교육과정에 따라서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년에서 통일된 게 아니라 성취 기준의 등록 및 관리, 평가 선행 작업 성취 기준의 등록, 그리고 반별 성취 기준 등록과 같이 나이스 기능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생활통지표 양식도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교육부의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평가를 어떻게,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학교과,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회교과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학생평가 관리의 내실화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은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교사는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책무성을 강화하게 되고 교사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서 교육 주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료는 교육부와 2020년 9월에 개정된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안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초등 성장 중심 평가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박동섭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해와 이론 부분이라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평가 계획과 실행, 피드백,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가정통제와 관련해서 함께 검토해보고 반영 활동이 있는지 협의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원격에서 만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가라는 주제로 송라초등학교 김수미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성장 중심 평가와 피드백 사례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 들리지는 않지만 크게 박수로 맞아주시면 선생님께서 힘내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라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수미라고 합니다. 장학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와는 주로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시게 될 건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 고학년을 맡고 계시더라도 내년에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생각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원격으로 만난 인문계 아이들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가는 이라고 붙였는데, 저 본의 아니게 최근 9년 동안 1학년 4년, 2학년 5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한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이전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책들이에요. 이 중에 특보지에 몇 권은 꽂혀 있으시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관심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런 책들로 우리의 책꽂이들이 아마 채워졌을 것 같아요.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선생님들의 고민에 따라서 그 책들을 선택해서 읽고 그러면서 우리 올해 봄과 여름, 가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저학년 선생님들은 뭔가 고학년과는 다른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들을 살펴보시면 뭐 이 중에 뭐 다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특히 올해 입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얼굴도 못 본 상태로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처음 학교를 오게 된 게 5월 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옆에 1학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아이들이 그냥 잘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영상으로는. 그리고 밴드의 어머님들이 뭐 과제를 올려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잘할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학교에 오니까 그게 아닌 거인 거예요. 한글도 그렇고 수학 연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우리가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할 때 이 아이들이 혼자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원격 수업 자체가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학년에서의 특징이 뭐 놀이 중심, 뭐 체험 중심, 활동 중심, 교육 과정과 수업 또는 평가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일단 밀착되는 활동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을 안고 또 여기에 담지 못한 더 어려운 고민들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안고 저학년에서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소규모 학교 선생님들은 매일 등교를 하셔서 사실 원격 수업으로 평가까지 갔던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례들이 별로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소규모를 넘어서 큰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또 원격 수업 진행하시기 바쁘고 또 평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공유할 만한 것들을 제가 얻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제 사례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코로나를 맞이하고 또 아이들을 처음 맞이하면서 저는 6학급에 근무하기 때문에 작년에 1년 동안 바로 옆 교실에서 지켜봤던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지나가다가 슬쩍슬쩍 봤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들을 평상시에 뭐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지만 올해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처음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출발점을 진단하고 갈까 고민을 하다가 4월 넷째 주쯤에 학습 꾸러미를 나눠줄 때 제가
이 꾸러미 속에 이것을 보냈어요. 국어 능력, 또 그다음에 수학에서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파악해야지 올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넣어주면서 어떤 특정한 날, 편한 날 시간을 잡아서 전화 통화나 또는 영상 통화로 하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진단 활동을 실시를 했는데, 실시를 해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말 대부분 중에 저희 반 16명 중에 한 12명 정도는 이 말들을 능숙하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친구들은 굉장히 학습 능력이 출중하겠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다음은 사실 또 이 온라인에서 만난 모습과는 달랐답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악을 해보고 어쨌거나 이제 2학년에 왔긴 했지만 인문기 2년 차로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 국어과 성취 기준에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엮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했는데, 결국은 교과 역량 중에서 의사소통 역량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취 기준으로 그냥 요거는 초기에 사실 이런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평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등교가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와닿지 않으시기도 할 테고, 또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걸 일단은 짜놓은 다음에요. 실제로 이제 학교를 왔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소리와 글자가 좀 다른 낱말을 읽고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룰 순 없고 일부분을 수업에서 다룬 다음에 그 내용을 활동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원격 학습으로 진행할 때 가정에서 각자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에 왔을 때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이 한두 번, 몇 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 한글 학습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에 사실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이 조금 꾸준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좀 교재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스스로 수학과 스스로 국어라는 교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역 낱말 모여라부터 해서 이제 원격 학습이 끝나갈 무렵에 희은 낱말 모여라까지 각자 진행하고 또 저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제가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이제 아이들 학습 꾸러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읒 낱말 모여라 안에는 지읒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낱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은 각자 소리내서 읽고 다시 스스로 국어 왼쪽에 있는 이 페이지에다가 지읒이 들어가는 낱말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써볼 때 선생님이 준 이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 낱말이 아닌 걸 쓰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초기에는 거의 요거를 그대로 옮겨 썼던 친구들이 나중으로 갈수록 더 많이 자기 생각을 쓰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떤 친구가 하고 싶은 낱말이 더 있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밑에다가 빼곡하게 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좀 뿌듯하게 느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까 원격에서 아이들의 읽기 정도는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쓰기 평가는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좀 초기여서 이거 쓰기는 학교로 왔을 때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학교를 왔을 때 평가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3번에 보시면 이 문장들을 못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읽기는 굉장히 잘했는데 쓰기는 되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글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꾸준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아이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로 사실 좀 작은 시도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뭔가에 많이 지친 아이들이어서 마냥 여러 번 쓰고 이런 것들로는
아이들 학습 흥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피다가 이렇게 푸 시리즈로 그림 엽서예요. 근데 그림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이 세트에 200매 정도의 다 다른 서파가 있는 이런 예쁜 엽서였는데 이 엽서를 사서 친구들에게 몇 장씩 나눠주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예 중에서 글쓰기에는 그 해 또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국어에서 알게 됐던 어떤 내용들, 국어 지식들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꾸며주는 말이나 흉내내는 말을 이용해서 글쓰기는 2학년 시기에는 사실 아이들이 좀 더 글을 좀 길게도 쓸 수 있지만 좀 더 풍성하게 실감나게 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안내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과제를 해결하고 밴드에다가 이제 어머님들이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밴드에 올려준 그거를 다 캡처를 해서 한글 작업으로 쭉 크게 붙여놓고 아이들이 이거를 줌에서 만나서 이걸 서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맨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눈이 좋은 선생님들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사실 학교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친구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던 친구인데 여기에 이걸 보고 거의 라임을 맞춰서 썼어요. 한번 보세요. 불이 활활 타오르네. 마시멜로 그 위에 줄 서네. 마시멜로 입속으로 소풍 가네. 밤바람에 풀들 춤추네. 올빼미 나무집에서 부엉부엉 노래 부르네. 이거를 얘가 이렇게 좀 낭독하는 순간 아이들이 엄청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이거를 발표한 이후에 친구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두 번째는 느낌 스티커로 표현하기라고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넘버링으로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스티커를 써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스티커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인성 지도를 하는 어떤 재료로 쓰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이거를 보다가 2학년 교육과정에 자기 기분을 나타내는 말 이런 거를 또 학습하는 기회가 있는데 요거를 배우면서 이런 어휘에 대한 이해도 살리면서 이 어휘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한 문장 쓰기로도 습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꾸준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억울한, 자신 있는, 뭐 귀찮은, 즐거운 이렇게 하루에 5개씩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 스티커가 나타내는 어떤 느낌을 살려서 문장으로 쓰는데 여기 이 친구 보면 위에 억울한, 자신 있는, 귀찮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다가 문장으로 쓰지 않고 상황만 쓰고 있어요. 자신 있는 옆에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벌레 잡기를 할 때라고 상황만 썼잖아요. 근데 교사의 의도는 문장 쓰기를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어서 이 친구한테는 사진은 남겨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했냐면 밑에 즐거운처럼 여기 위에 거를 문장으로 써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아하 하고 다시 수정해서 밴드에 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림 자료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고 글쓰기를 할 수 있게도 좀 제시를 했는데 보시면 그림 1, 2, 3, 4 네 가지를 주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써보도록 했어요.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될 때 좀 좋은 점은 똑같은 그림으로 아이들이 글을 썼을 때 조금 듣는 사람도 지루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단순히 놨을 때는 어떤 친구는 굉장히 이 친구는 길고 잘 쓴 느낌인 거고 또 나는 되게 짧게 잘 못 쓴 것 같아. 나는 조금 부끄러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고 이제 맨 오른쪽에는 최근에 쓴 글이에요.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저희 학교 4학년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2학년인데 이렇게 글을 길게 쓰냐. 근데 사실 요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 좋겠니? 소개하는 글쓰기를 할 건데 어떻게 쓰면 좋겠어?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친구한테 이렇게 막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친구한테 궁금한 걸 물어봐서 그 궁금한 답만 메모를 해서 글쓰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많은 줄을 거의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학년 수준에서 저학년 수준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역량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1년 동안 쭉 긴 호흡으로 가면서 읽기, 말하기, 쓰기 또는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어 지식에 대한 문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 사례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요거예요. 이제 아직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많이 만나보면 여전히 받아쓰기라는 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받아쓰기가 뭐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 받아쓰기를 지금까지 해오는 받아쓰기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1급부터 뭐 20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아예 가정에 나눠주고 그거를 집에서 연습해 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주면 쓰고 이런 형식인데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었어요. 엄마 숙제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책이나 국어 활동에 나온 텍스트를 아이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좀 그어보고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듣고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틀린 것만 다시 더 공부해요. 요 메모지처럼 생긴 거에다가 써보면서 익히는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이거 다 틀려도 되는데 다시 공부할 때 제대로 알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사실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도 옛날에는 받아쓰기 꼭 100점 맞아야 되고 하나 틀리면 뭐 어떻고 이런 거에 좀 연연해 했었는데 엄마도 부담 없다고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프로젝트 학습 관련된 사례예요. 아마 1, 2학년 선생님들은 통합교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 학습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동네만의 특징이 있는, 왜냐면 모든 학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색을 살린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프로젝트 학습을 어떤 선생님들은 뭐 10차시, 뭐 12차시 이렇게 짧게도 가긴 하지만 저는 조금 길게 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되게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창체에 봉사와 진로는 그냥 사실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성취 기준이 없으니까 위에 통합교과 중심으로 하고 이제 국어 성취 기준을 아예 그냥 여기다가 제시해드리진 않았고 통합교과하고 창체 부분에 이 부분에서 함께 엮을 성취 기준으로 보여드리는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좀 역량은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 친구들이 공동체 역량의 작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사실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마을로 가면 조금 더 커지는 거고 또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진다면 아이들의 어떤 그만큼 역량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런 또 마음으로 이런 프로젝트 학습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역량을 조금이라도 길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넘어가 보시고요. 요거는 그냥 아이들하고 직접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교사 중심으로 가안으로 세웠던 프로젝트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우고 실제로 이제 평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요번에 평가 계획을 각 학교마다 한 2번 이상씩은 수정했을 텐데 저희는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당초의 평가 계획을 크게 건드리지는 말자. 그 대신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 나이스의 평가 계획에 반영할 부분하고 그렇지 않을 부분 정도만 표시를 하고 어머님들께도 그렇게 안내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만약에 평가 수를 너무 줄였을 때 이게 평가를 되게 안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업 중 관찰 어느 칸에는 뭐 그냥 평가 이렇게 줬더니 어머님들도 이런 거 가지고는 뭐 크게 다른 의견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줌으로 만나서 학습 계획을 사실 이때 처음 해본 거예요. 1학기 때는 저희도 온라인 계약하고 다시 등교 계약하면서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세워서 할 만한 기회가 안 돼서 이때 이 마을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친구들이 처음으로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세웠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집에서 마을과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 얘들아. 그러면 마을에 관련돼서 떠오르는 말을 써보고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서 써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되게 우리 동네와 관련된 책을 읽고 싶고 새로 생긴 야목역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그 마을은 굉장히 좀 외진 지역이어서 역 하나 생긴 것도 아이들한테 되게 센세이션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요거는 한 달 뒤쯤 지났을 때 아이들이 프로젝트 학습 계획을 세운 모습이에요.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을 집에서 세워보고 학교로 나왔을 때 함께 진짜로 계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전체 주제를 사랑이 가득한 마을이라고 지었고 이렇게 교실에다가 해놓고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진행한 것 같습니다. 원격으로는 선생님과 함께 책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을을 꾸미는 게 있는데 실제로 자료는 집으로 주고 집에서 요거를 만들기를 해보고 줌으로 만나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꾸민 동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에 느꼈던 게 저희가 쌍방향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저학년 친구들이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도 잘하고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놀이가 사실 작년까지는 체험 부스처럼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나이스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직업체험놀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학교에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자기가 조금 관심 있는 직업을 약간 분장을 하고 나타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분장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좀 형편이 되는 애들은 분장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가능한 대로 하고 아니면 그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소품 정도 준비해서 우리 줌으로 만나자 하고 아이들이 이제 각자 발표를 하면서 그 직업인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모자 그리고 장난감 총을 가지고 하면서 군인이란 직업을 표현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실제로 교실에서 했다면 직업체험놀이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체험에 참여하는 태도 이렇게 평가를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부술 정도로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마을을 사랑 실천 활동,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좀 어떤 캠페인 문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붙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등교했을 때 만들어 보고 그러면 니네들 등교하지 않을 때 가서 마을에 직접 붙여봐. 근데 붙일 때는 이렇게 혼자 붙이면 아무데나 붙이면 안 돼. 꼭 어른들한테 허락 받고 말씀을 드리고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이들 그냥 이게 꼭 공식적인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했던 경험 써보고 그냥 자기 느낌을 아주 간단한 자기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사실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을 어른들께 감사하는 글쓰기 국어과 연계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때 이제 왼쪽에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엄마의 마음이 녹여져 있어요. 학부모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해 주시면 이런 거는 2학년짜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감사했고요. 오른쪽에는 이 친구는 사실 이게 왼손으로 되게 힘들게 쓰는 애예요. 왼손잡이 글씨인데 얘가 진짜 이렇게 써서 중간에 보면 틀린 글씨도 있지만 경비 아저씨께 실제로 이 편지글을 썼다고 이제 엄마가 보내주셔서 저는 찍어놓고 그 아저씨한테 실제로 드렸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마을 어른들과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오면서 경비 아저씨들이 아침에 통학버스 타는데 오셔가지고 다 젤리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는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교육활동 중에 한 일환으로 되는 거지만 아이들한테는 의미 있는 배움이 되는 프로젝트 학습 과정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학습하면서 사실 교과 외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올해처럼
수업 실수가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과 외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 학습을 이렇게 교과와 연계해서 쭉 짜시면 이걸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요소들은 평가로 다루시고 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수학 중에 제일 중요한 5가지를 뽑는 것 중에 2가지를 2학년에서 배워. 그게 바로 뭐냐면 받아 올림, 받아 내림 하나, 그리고 곱셈 구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야심차게 아이들을 좀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이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로 하기에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스스로 수학책을 그때 2월 달에 미리 맞춰서 저희가 등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계약할 때 아이들 편에 교과서 나눠줄 때 이거를 같이 나눠줘서 이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집에서 하고 어려운 거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면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1학년 다지기 학습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스스로 공부해요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학습지 같은 거에 조금 찌드는 친구들도 있어서 좀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친구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여기 7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코로나 덕분에 자료는 정말 원 없이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확인을 하고 조금 전체적으로 오류 문항이 있는 부분들은 등교 학습했을 때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고요. 구구단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굉장히 금방 외운 아이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스스로 수학에도 구구단을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곱셈 구구단, 나만의 곱셈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 혼자도 하고 친구와 하고 가족하고 하고 맨 끝으로는 선생님하고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아이들 평가한 제가 쓰고 있는 양식인데, 이렇게 평가를 등교 학습했을 때 아까 저희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등교 학습했을 때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피드백까지 할 시간 더더욱 없다라는 고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번의 네 번째 9076에서 정확히 쓰지 않고 그냥 9016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친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 부분에 대한 거를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그냥 이렇게요. 네 자릿수와 관련해서 공부한 중요한 내용들을 지훈이가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네요. 9076을 읽는 부분에서 9016이라고 쓴 부분 한 군데만 살펴보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반에 휴대폰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건 엄마한테 이제 보내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이 친구가 선생님 저 어제 그거 봤어요. 제가 아는 거였는데 그렇게 썼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실수가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 수학에 이렇게 어떤 중간중간 페이지에는 선생님과 함께 배워요, 친구와 함께 배워요라는 이 코너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친구와 함께 배울 기회도 많았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친구와 함께 할 기회는 없고 선생님하고 함께 배워서 개인별로 피드백해주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중심 평가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말 그대로 이런 평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중간에 어떤 답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답은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선생님들 마음속에 다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학년 사례, 사실 조금 죄송하지만 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사례이긴 하지만 타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평가의 관점이나 초점이 문제 중심에서 성취 기준 중심으로 넓어졌고, 지금 김수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역량 중심 평가로 관점이 더 확대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써서 힘들게 만드신 자료도 공유해 주신다고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댓글로 공감을 표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성장 중심 평가를 고민한다라는 주제로 능길초등학교 이선숙 선생님께서 초등 고학년에서의 성장 중심 평가와 피드백 사례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이선숙 선생님께도 마음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성장 중심 평가 고민하다에서 중고학년 선생님들의 고민과 사례를 나눌 능길초등학교 교사 이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저학년 사례를 충분히 잘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중고학년의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민을 살펴보고 첫 번째로 원격과 등교 수업 상황에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재구성을 통해서 원격 수업에서도 평가하는 사례를 통해서 바쁜 마음을 조금 더 늦춰서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평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개별화 피드백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 학교와 연구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사례를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모색해보고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교사와 학생이 성장하는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고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고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다 보면 교과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 등교일에 평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준비할 것도 많고 학습에 대해서 급하게 나가는 경향들의 고민들을 나눠주셨고요. 기존에 저희가 성장중심 평가를 하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계획을 충분히 하고 피드백을 열심히 했었는데 원격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학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과나 수준에서 개인차가 크고 그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크게 두 가지의 고민으로 나누어 보고 선생님들의 역할을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차시 중심의 수업과 등교일 평가로 인해서 기존에 누적되었던 학습 경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주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격 등교 수업에서 과정과 결과의 피드백 제공의 한계가 어려움으로 느껴지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원격과 등교 수업 상황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고 원격에서의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사례를 공유해 드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원격 등교에서 피드백을 하지만 생기부와 관련된 공식적인 평가도 하지만 저희가 성장을 바라보고 발달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수준을 학생들의 발달을 더욱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례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해결점 모색인데요. 등교 수업에서는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원격 수업 상황에서 평가하는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구성하실 때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조금 더 바라보실 때 원격 등교 상황에서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덕과와 국어과의 성취 기준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토익 토론 방법으로 평가한 방법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산다는 의미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르게 살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기르고 국어과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해서 평가 요소를 뽑고 등교 원격을 고려해서 학습 내용을 배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보면 수업의 순서는 인물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토의 토론을 통해서 가치 수직선 토론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등교에서 성찰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성찰이 무엇인가를 덕목을 정해보고 그에 필요한 성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실천 경험과 소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늘색 흐린색이 보이시나요? 원격 수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평가와 피드백을 좀 더 상세하게 계획해 보았습니다. 토익 토론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글의 인물이 한 행동에 대해서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토익 토론 평가를 하였고 그와 함께 그 평가 요소와 자신의 흥미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하였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수직선 활동으로 토익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치 수직선에서 글의 내용 읽은 거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진 후에 준비가 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에 대해서 내용 타당성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토익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교사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걸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평가에서 함께하면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근거를 잘 표현하였는지 그리고 토의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자기평가하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과 공유할 것은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되었는데요. 국어과와 미술과를 통합해서 진행한 수업의 내용입니다. 관용 표현의 이해와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리고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표현의 방법과 특징,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는 미술과의 성취 기준을 통합해서 학습을 구성하였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우선 관용 표현 중에서 속담으로 초점화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속담을 사용하는 까닭을 알아보고 속담을 다양하게 알아본 다음에 속담 사전을 만들어보고 미술과와 해서 그때는 전면 등교를 하지 않을 때였었기 때문에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광고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할 때 원격으로 진행했지만 지금처럼 등교 혼합을 할 경우에는 등교로 해서 미술과와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간에서 극본으로 나타내보고 극본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자신의 속담이나 관용 표현들이 들어가게 극본을 작성해보고 그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낭독극과 속담 발표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면서 느낌을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토익 토론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속담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평가 요소를 구술평가로 하였고 이때 친구들이 발표를 들으면서 속담 활용을 적절하게 이야기와 함께 하고 있는지의 평가 관점에 대해서 서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공감 댓글을 하고 마지막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영상은 했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낭독극한 것들을 대본으로 처리했고 공유 과정을 통해서 표현해 주었고 친구들은 보면서 각각의 드러나게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속담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미술과 관련해서는 미술 시간에 만들었던 캘리그래피를 말하기에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발표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통합해서 재구성하고 원격으로 수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셨던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수업에서 본 것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겪는 것들이나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저도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과에서 수업을 한 건데요. 사회과 수업은 저희 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도 해서 사회과나 수학과의 내용을 보면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수준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수업을 할 때 흥미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같이 수업을 나갈 때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과인 경우에는 수업하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본 다음에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형식의 수업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표현하면서 수업을 많이 했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학습 내용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수시로 가지면서 표현하고 원격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고 아무래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생각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표현하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메모장들을 활용하면 그 이후에도 친구들의 댓글이라든가 자신의 활동에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등교했을 때 그 결과물들이 많이 다른데 원격 수업에서 조사하는 것들을 잘 섞어서 계획을 하시면 천천히 조금 느리게 학습하는 친구들도 천천히 돌아오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사회과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자료를 먼저 주고 조사의 시간을 주고 저희는 10시 50분에 같이 만나는 형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학과 사회과에서 각자 학습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잘 이해했는지 아니면 더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분 정도의 영상인데 역사의 내용이 많다 보면 그대로 수업 시간엔 이해한 듯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학습하면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 콘텐츠를 통해서 제공한 사례입니다. 신라의 전성기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백제. 백제는 4세기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바로 이분, 근초고왕. 멋있죠? 근초고왕은 위로는 고구려의 평양성, 옆으로는 가야와 신라까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백제가 최대의 영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한강 유역을 차지해 중국과 저 멀리 일본까지 교역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해상 강국 백제. 백제의 전성기가 지나고 그 다음 전성기를 누린 나라는? 맞아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5세기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그 유명한 바로 이분,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입니다. 고구려는 산간지방이 많은 지역의 기마민족으로 전투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했는데요. 광개토대왕의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포함한 대륙 정벌을 진행,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방정책, 즉 남쪽으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연히 남쪽에 있던 우리 백제, 가야, 신라는 많이 고생했겠죠? 역시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전성기를 누린 고구려. 장수왕은 이렇게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내성에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우기도 했답니다. 우와, 땅 넓은 거 봐.
네, 이것처럼 학생의 개인차가 큰 경우에는 추가 학습 내용을 제공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원격 학습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 텐데 학습 전이나 학습 후에 학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피드백 사례로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원격 등교 수업 상황에서의 피드백의 두 번째 사례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등교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미술 시간에 또는 국어과 통합해서 만들고 싶은 것들을 구상해보고 표현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해서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했을 상황인데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마 피드백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만든 것들을 찍어서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구나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 결과물은 다 완성하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영상으로 모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면에서 너가 표현한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든다라던가 어떤 걸 정말 잘 표현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격려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피드백해 주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너 정말 잘 만들었다. 너 이런 부분도 매우 좋지만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다 보면 선생님보다 좀 더 아이들이 친구들이 더 잘 피드백해주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볼 때 저희가 원격 상황에서 또 다른 피드백 방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중학년에서 영어과나 이런 것들 할 때 아이들이 계속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하는지 궁금하실 때가 많아서 앞에 간단한 퀴즈에서 단답형이나 선다형으로 문항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학습에 반영하고 피드백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에 수업 내용을 안내하고 퀴즈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하고 그 퀴즈의 결과는 한두 개의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따로 학습을 한다거나 원격으로 지원할 때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격 학습 중에 학생의 성취 정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결과물을 올림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아서 결과 처리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계속 모아서 학생별로 포트폴리오로 모아서 해서 어떻게 초기에 4월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12월에는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어서 본인도 확인할 수 있고 학부모님도 교사도 이렇게 성장 과정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거나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등교 수업을 하실 때 보면 글쓰기를 할 때 아이들마다 시간에 걸리는 시간차가 매우 많아서 어떤 아이는 금방 끝나고 어떤 아이는 하나도 작성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원격으로 인해서 글쓰기 방법을 지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해서 과제로 내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지원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가 그림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정리해 보는데 인과관계나 시간관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드러나면 더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올렸는데 평소에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너무나 길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가
그냥 잘했구나가 아니라 어떤 부분 표현에서 어떻게 사건의 흐름이 잘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선생님이 피드백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가 댓글을 달고 하는 형식으로 같이 지원해 주었던 피드백 사례를 공유하고 싶었고요. 여기에서 학습 내용과 관련된 과제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등교 수업할 때 같이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등교 수업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같이 수업을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격 상황을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저희가 재평가의 기회를 주고 아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할 수 있어 해서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등교 원격 상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평가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거나 바쁘다 보니 간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앞에 글쓰기에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잘했는데 등교날 평가를 해보니 생각보다 평가가 잘 되지 않았으면 다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평가 요소에서 하다 보면 글쓰기인 경우에는 글을 잘 쓴다가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잘 정리할 수도 있고 또는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쓸 수 있다라는 복합적인 성취 기준의 학습 요소를 했다라면 각각의 평가를 해주고 그것에서 부족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의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아, 나도 잘할 수 있고, 아, 이 친구랑 나랑 다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재평가도 한번 해주시고 원격과 등교 상황에서 혼합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여러 사례를 본다고 하면서 조금 급하고 말도 조금 서툰 부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나누었던 고민의 해결점이 조금 해결은 되셨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충분히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하시되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참 지나서가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해주시고요. 어렵게 어떤 용어를 쓰지 않아도 아이가 학습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항상 선생님이 모든 걸 해주려고 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하시다가 지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학년이고 중학년은 특히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도 나눌 수 있다라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통해서 흥미나 정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학교 개학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먼저 얼굴을 만났었고요. 어느 순간에 아침맞이가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격을 통해서 하는 게 어느덧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지 했던 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에서 조금씩 해결하고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시고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고학년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문제점 해결 사례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피드백 사례를 나눠주신 이선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같은 고민이셨을 텐데요. 함께 나눈 고민과 경험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글을 올리시는 동안에 앞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분께서 평가의 최소화로 통합교과와 비주지교과를 평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이 전출을 간 것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가의 목적이 점수와 서열화가 아니라 수업 중 학생의 성장과 성취 수준을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선생님의 수업 중에 일어난 비형식적
평가, 잠재적 평가가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침 개정 전에 평가 최소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2학기부터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학교 생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관찰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수시상시로 좀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질의 정리하시는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평상시에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등교가 확대가 되긴 했지만 교실에 또는 학교에 미등교하는 학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평가나 수업 과정 중에 확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등교 중지 학생도 있고 또 고위험군 학생도 있고 교회 체험학습 신청을 한 학생도 있고 위탁 학생 등 미등교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고 이 학생들이 또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도 미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원칙은 평가 또는 수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등교 수업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관찰 확인하거나 원격 수업 중에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나 동영상 과제를 통해서 관찰을 하거나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피드백을 통해서 교과 부진이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평가에 학교에 그러니까 등교를 거부하고 안 오는 학생이 같은 경우는 중등의 경우에는 성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인정점을 준다, 안 준다, 뭐 결석 처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이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이나 평가 장면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나올 때 나는 등교하기 어렵다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늘 평가한 내용이 수학과의 문제 해결 과정이라면 이런 거는 개별 학생의 성장을 확인을 그 아이 이제 등교하지 않은 아이의 학습 성장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학생만 별도의 날짜에 개별 실시하거나 대체 평가를 실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과에서 한 토의 토론이라면 개별 학생만 별도 평가가 어렵겠죠. 그럴 경우에는 글로 쓰는 평가로 대신하거나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미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공통의 훈령 지침에 의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모든 학생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1년 내내 학생의 학습 성취 수준을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추후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침과 관련돼서 질문이 2가지 정도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이 다 딱딱하고 공문을 봐도 되는 건데 굳이 연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싶으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소 복잡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게 공문이 와서 선생님들께서 저도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많이 헷갈려서 연수를 듣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 중에서 쌍방향 화상 수업 중 기기 오류나 접속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는 당연히 학생들의 환경과 네, 그 학교에서도 아무리 신설 학교더라도 그 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향에서는 지식 전달과 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평가는 선생님들이 등교 수업 때 평가를 관찰하고 확인하신 그것만 기록하시는 것,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이 하나가
저도 되게 좀 약간은 자화자찬 같은 말인데 경기도 교원이라면 선진 경기라는 말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경기도 교원이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했었는데 원격 수업이 되면서 성장 중심 평가라고 하는 이런 경기도만의 브랜드가 많이 퇴색된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고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에 질의를 했고 교육연구사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쩔 수가 없이 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음 등교 수업 때 선생님께서 원격이 아닌 직접 관찰하고 보실 수 있다면 그것만을 기록하는 거고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학생들에게 등교했을 때 부여를 하시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해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침 개정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달라고 교육부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교육부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열심히 수업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경기도 성장 중심 평가가 퇴색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하고 선생님들과 의견을 맞대서 우리 경기도 성장 중심 평가가 다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달 중에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 개정 의견을 받을 예정인데요. 많은 의견 주시면 더 협의하고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중에 재도전의 기회에 대해서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아이가 성장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을 써주면서 이 아이가 내가 저 한번 노력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성취감도 맛보게 해주고 또 우리 아이의 발달 모습도 함께 기록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나눠주신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만아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질의나 네, 지침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간소화되고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로 또 질의라든가 지금과 같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일교차에 감기도 코로나도 다 조심하시고요. 가을 하늘의 높이만큼 선생님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